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어제가 3월 1일이었죠? 3월 1일. 여러분, 3월 2일 하면 3.1 운동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나 또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그거는 좀 별개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제 3.1절을 맞이해서 참 서울에서는 큰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집회는 정말 뭐 양쪽으로 나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찬반 뭐 그런 집회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집회가 훨씬 인원이 많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다음 주, 또 다다음 주까지가 상당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낼지는 초미의 관심을 끌게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3.1절을 맞이해서 항상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뭔가 이 새로움을 다지고, 그러니까 뭔가 새 역사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계기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1919년 일제 이 강점기를 10년, 그냥 1910년도에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또 한 10년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정말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정말 그 온갖 이 착취와 뭐 이런 식민지 속에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몸소 뼈다르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1919년 시쯤에 이제 이렇게 대대적인 이 3.1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3.1 운동이 펼쳐지게 됐던 그 당시에 그런 또 시대적 배경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중국에서 온 동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중국에서 이 항일 독립운동과 또 이런 3.1 운동, 뭐 이런 만세 독립운동 이런 거를 아느냐 물어보면은 그렇죠. 뭐 학교에서 이런 거를 뭐 가르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 와서 아니면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책을 보고 이렇게는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인들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가려면은 어떤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 강복 이 80주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의 그 지난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사, 특히 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이 항일 독립운동사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날 그때는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갔던 이 조선 학생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3.1 또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 3.1 독립운동이 있으면서 이 독립선언서가 28 독립선언서라든가 3.1 우리가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런 독립선언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재외동포와 이 항일 독립운동사 탐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3.1 운동과 이 독립선언서와 관련돼서 좀 함께 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의 그 역사,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이런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오고 정리를 어제 오늘에 걸쳐서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3.1 운동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는 좀 정리가 덜 돼서 오늘 또 이렇게 마저 정리를 해서 제가 정리한 거를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저희 동포세계에 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세운병원, 네, 골절수술, 세운병원,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더 친절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신문사는 어쨌든 뭐 동포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이 광고 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유익한 이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서 서로 좀 돕고 동포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고 저희 또 유튜브를 제작한 저에게는 좀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많은 또 시청을 해주신 것이 또 저의 힘이 된다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106돌 3월 1일 3.1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106년 전에 온 결해가 일제히 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문헌을 보니까 3.1운동 초창기에는 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태극기도 이렇게 흔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조선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3.1운동 할 때 그 당시에는 조선 독립 망세를 했다가 점점 이게 퍼지고 나서 그러면서는 왜 대한 독립 만세로 이 구호가 바뀌었고 또 태극기까지 흔들면서 이렇게 일제히 그 무력 앞에 이렇게 만세운동을 펼쳤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내용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식견에서 이 28 독립선언서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28 독립선언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의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운동에 있어서의 28 독립선언서는 정말 일제시대 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이 조선인들이 그 일본 사회에서도 서름을 받았고 정말 나라를 잃은 서름이죠. 그래서 그 혈기가 넘치는 이 20대 초의 이 젊은이들이 독립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어떤 이 장구에 그 글을 써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28 독립 선언서 뭐 앞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 1910년 한일 합방되고 나서의 어떤 서름들이 있는지 그걸 아주 뼈저리게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제가 이 조선인에 대해서 우민 정책, 이 기민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직은 일본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 한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조선인들에게, 그리고 국가 경영에서의 중요한 자리 그런 게 있으면 다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조선인들은 다 외입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게 우민, 멍청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그 경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선인들에서 해외로 이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를 종용하는 그런 또 정책도 펼쳤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정말 뭐 수탈도 심하고 기르품이 심하니까 못 살겠다 하니까 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뭐 만주, 연해주, 멀리도 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유학생들이 일일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이 독립을 이루겠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말로도 안 되면은 우리가 혈전이라도 펼쳐서 이 독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3월 2일 기미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이 33인이 이 주축이 돼서 작성한 이 독립선언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독립선언서인데 그 내용은 이 28 독립선언서 내용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독립선언서 내용, 이 문장력은 뭐 깔끔하게 다듬어졌고 또 수려하고 그러지만은 참 내용이 한자, 한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표현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딱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표현도 보면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이 많았다. 이런 것이죠. 한번 그 김이독립선언문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첫 문장만 보겠습니다. 바로 요 첫 문장인데요. 자, 5등은 차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 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세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네, 참 표현이 좀 어렵죠.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이게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그리고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또 인류적 양심의 발전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정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제1천의 명령이며 또 시대의 대세이며 또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여기서 이 차가 많이 나오죠. 차는 이것이라는 대명사, 지명대명사인데 바로 이게 이제는 독립을 말합니다. 독립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는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한자가 많이 쓰여 있고 또 한자를 모르는 이 다수의 민중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얼뜻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 내용이 좀 상당히 깁니다. 긴데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보면은 너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평도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말로 쉽게 그냥 풀어 쓴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가 있은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산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네, 그 얼마나 되냐. 자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그게 얼마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28 독립선언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28 독립선언서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 선언문 내용을 전체로 보면은 이제 뭐 정의의 이름으로 군대 또 인도주의 이름의 무기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힘입어서 독립을 주장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배신을 죄주거나 무도함을 책망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잘못을 꾸짖을 겨를이 없다. 뭐 이런 등의 표현도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요 내용을 볼까요? 요 내용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수호 조약 이후 그러니까 이게 1895년도를 얘기하죠.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상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네,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때 독립선언서 치고는 너무 이 표현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일본을 탓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다, 뭐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그냥 치대한으로 그냥 억제되고 일본을 더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순화된 표현,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민족 대표 이 33인의 뜻을 모은 김립선언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김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볼까요? 이 원칙. 평화적이고 온건하며 감정이 흐르지 않을 것.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조선의 독립의 필요성을 어필할 것. 민족 자결과 자주 독립의 전통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다. 네, 평화적이고 온건, 네, 감정에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원칙에 의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평화적이 온건하고 뭐 감정에 흐르지 않고 이렇게 절제되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독립을 호소하는 이런 문장어를 이렇게 썼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대통령, 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천명한 이 민족자결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해제로 자주독립 의지만 보이면 독립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는 그때는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선언만 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쉽게 이렇게 독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뭐 일본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하게 어쨌든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았나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일제히 무력 사용이 되는 우려입니다. 일제히 무력 사용이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가 이제는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사망 원인이 일제의 독살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설이 이제는 돌아갔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 감정이 상당히 격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격화된 감정이 이제는 격분해서 고종의 이제 장례식이 이제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을 기해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거라 이렇게 소문도 나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제는 어느 때보다도 이 삼엄한 경계도 펼쳤고,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은 강경 진압을 하겠다 이런 태세, 그냥 무력 진압을 하겠다 이런 태세를 좀 보였던 그런 험악한 이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시대적 배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김이 독립선언서는 다소 일본을 좀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하게 그런 평화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선언을 한다. 그래서 이제 표현도 이제 조선이라는 말 썼지 대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뭐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 독립선언서 원래 이 발표는 이 종로 이 탑골공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어떤 공개적으로 그냥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서 조용하게 33인들만 모여서 그냥 발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나서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를 하고,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들은 바로 옥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탁골공원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탁골공원에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민족대표 33인들을 기다리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선언식을 하고 저는 만세운동, 독립만세운동을 저는 펼치게 됐다.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이 독립선언서와 3.1운동이 이렇게 해서 지금 발발이 됐다는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고요.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김이 독립선언서 외에도 3.1운동이 하면서 곳곳에서 이 독립선언문이 좀 나왔다. 이 독립기념관에 이 보관되어 있는 이 독립선언문과 관련된 그 문건이 48개 종이 있다고 합니다. 48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제가 대표적인 몇 곳만
잘 알려진 그 독립선언문 내용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독립선언문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해외, 만주, 연해주 뭐 이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독립선언문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충무독립선언문입니다. 충무독립선언문. 네, 3.1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경남, 충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이다. 제가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그 충무독립선언서의 일부 부분을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자, 약자, 떠돌이, 고향을 잃어버린 자, 조국에서 쫓겨난 자, 국경 없는 유랑꾼이 우리의 별명이요. 5대양 6대주 사람 사는 거리거리 가는 곳마다 발 구르는 소리요. 피 눈물이었다. 네, 그 당시에 정말 해외로 떠들는 그런 우리 민초들의 이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가 나라 없는 죄요. 뼈저린 서름이 나라 잃은 벽옥 같은 조국의 하늘, 기름진 이 강산을 두고 갈 곳이 어디인가. 제 어깨로 제 몸뚱이를 지탱하지 못할지니 형제여, 짐승으로 살려 하는가 나라 없는 개가 되랴. 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얼마나 이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피맺힌 목청으로 조국의 서울에서 함성이 솟았다. 네, 3.1운동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죠. 삼천리에는 전 민족의 함성과 발등마다 핏물이 흐르는 세계의 행진곡이 시작되었다. 동푸여 대도의 거리로 나아오라. 봉사여 기목이여 이비는 벙어리여 굶주린 내 동지여 삼천리 내 땅 내 거리 내 형제 내 누이 원통하게 죽은 혼들이여 모두 나오려무나. 네, 충무 독립선언. 네, 경남 이 충무에서 발표된 선언서입니다. 근데 일부 내용인데요. 네, 이제 앞에 있는 부분도 쭉 읽어보면은 참 처참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우리 동포들의 삶을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이 기미독립선언서하고는 뭔가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이 선언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쉽게 이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하게 이게 써 있고, 그러면서 이 선언문을 듣다 보면은 정말 다 이 거리로 나와서 정말 만세 시위를 부르면서 독립을 위해서 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신금을 울린다고 그랬게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국기를 쓰였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노동자나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독립선언서다.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보다는 그래서 이 충무 이 독립선언문이 더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와닿게 하는 이 독립선언문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전문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동독립선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문인데요. 경상남도 이제는 하동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특징은 대한독립선언서죠. 대한독립선언서. 이 조선이라는 말 대신 이제는 대한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그게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단군, 네, 4252년 이거를 단군 서기로 썼고,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쓴 그런 부분이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한번 주요 내용만 볼까요? 우리 대한 동푸여 확호한 정을 려하야 신속히 수를 착하라. 시가 레하고 운이 복하였네. 주저치 말며 관망치 말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심리역으로 자결 단행합시다. 네, 우리 대한 동포요. 앞에 이 충무 독립선언문에도 이런 동포여 대도의 거리로 나오라면서 이 동포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충무 지역은 그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이 동포가 이 독립선언문서를 작성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꿀뿔이 흩어져서 정말 이 나라의 선언문에서 유랑하는 그런 내용을 저는 이 충무 독립선언서에서는 담고 있고, 이 하동의 독립선언서는 조선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대한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또 이렇게 동포라고 하면서 또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우리가 단결을 호소하는 그런 독립선언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외에서도 이제 발표된 독립선언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었다. 일본 도쿄 28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3월 19일 일본 오사카 덴지노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것은 소설가 영상섭이 오사카 한국노동자 대표라는 이름으로 직접 쓴 독립선언서이다. 조선인 유학생 노동자들이 모여든 공원,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자마자 일본 경찰이 저지하고 주동자 영상섭은 바로 체포되고 말았다. 해외에서 발표된 일본 오사카죠. 거기에서 독립선언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재단의 숭고한 희생으로서 바친 3천만의 망령에 의하여 가장 웅변으로 또 가장 통철이 우인에게 가르쳐준 것은 실로 민족 자결주의란 오직 한마디다. 일본은 입을 모아 조선을 혹은 동족이라 말하고 동조라 역설한다. 우리 한국은 4300년이라는 존엄한 역사가 있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지기가 실로 3000여 년이다. 이를 봐도 조선민족은 야마토 민족과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체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다 하는 뜻인데 체언할 필요도 없는데 합병 이래 이미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은 조선의 임함에 얼마나 참함과 무도함을 극하였던가.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월 17일에는 러시아 연해주 이 조선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조선 국민의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인류 최선의 이상을 위하여 압제자, 이 포악자에 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부장투쟁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의미 있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919년 3월 만주죠. 임강형 모하에서 조선 독립 선언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한규설 등이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선언서인데요. 보면은 밑에 보면은 조선 독립 선언서 이렇게 원문도 나와 있죠.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 조선인의 자유를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복명하고 이로써 자손만대에 전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가지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서의 첫머리 부분을 약간 고쳐서 만든 간략한 이 독립선언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 간도에는 애국부인회가 한국의 독립에 대해 의지를 국내에 선포하는 대한독립 여자선언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3.1운동이 계속 진행되자 당시 미국, 노령, 또 만주, 중국 본토에 있던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녀자들만의 조직이 필요함을 느껴 대한부인회를 조직을 하였다. 대한부인회의 회원 8명은 1919년 4월 대한독립여자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인쇄를 하여 국내외 각지에 배포하여 한국 여성들의 독립만세운동 전개를 고취하였다. 한국과중앙연구원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여기 있네요. 대한독립여자선언서. 한번 그 주요 내용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정한 남자들은 각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들은 그 중에 기화하면서 무지몽매하고 신체가 허약한 여자의 일단이나 같은 국민 같은 양심의 소유자이므로 주저함이 없이 살아서는 독립기 아래서 활기 있는 새 국민이 되고 죽어서는 구천화의 수많은 선처를 찾아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 가는 의무이며 동포여 빨리 분기하자. 해외 각지에 국내뿐만 있는 이렇게 한인 여성들 뭉쳐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다. 중국 만주 지역에서 간도 지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최초의 이 독립선언서로 알려진 이 대한독립선언서. 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 1918년 11월 만주 노령을 중심으로 당시 해외에 나가 있던 저명인사 39명이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선언서이다. 최초의 독립선언서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는 조소왕이라고 한다. 조소왕은 1919년 정월 선언서의 초안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고 지산위유 일지에는 3월 11일에 선언서를 인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소왕. 예, 조소왕은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일본으로 가서 일본 유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한 그 당사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1918년 이 무오년에 작성이 됐다고 해서 이 기미독립선언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무어독립선언서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서 전문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주의 자주국임을 선포하고 또 우리 대한은 타민족의 대한이 아닌 우리 민족의 대한이며 우리 한토는 완전한 한인의 한토이니 우리 독립은 민족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사원, 그러니까 사적인 원한 이런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네, 대한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 백성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서 이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네, 이 최초의 독립선언서죠.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들어오게 할 섬은 일본을 얘기하겠죠. 일본 다시 섬이니까 넌 섬으로 돌아가라. 반도, 이 조선을 말하겠죠. 우리는 반도니까 반도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일본을 향해서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또 무력적 대항을 선포하고 그 선언서의 대표자로는 해외의 저명한 인사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 38명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독립선언서, 네, 이 원본은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원본은 중구 영길에 사는 이 조선족 동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애국가 연구가인 김영갑 아리랑연합회 이사장이 이 원본 자료를 최초로 먼저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육탄 혈전으로 우리 민족 첫 독립선언서 원본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2009년 2월 14일자 보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서지학자이면서 애국가 연구가인 김영갑 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네, 이 발굴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아리랑 조사를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연길의 한 동포가 대한 독립선언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최근 이 동포가 작고한 뒤 그 아들이 자료를 전달을 했다. 네, 6년 전 이게 이제 2009년도니까요. 그러니까 2003년도가 되겠죠. 이때 이제 김영가 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가 아리랑 연구회에서 중국에 갔는데 연기를 간 거죠. 그래서 그 한 동포, 조선족 동포로부터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바로 그 선언서가 이게 원본입니다. 이 대한독립선언서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크기가 가로가 51.8cm이고요. 세로가 37.5cm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는 조선족 동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바로 김영갑 선생님이 전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6년 후에 2009년도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갑 이사의 얘기입니다. 이 작고한 소장자는 일제시대 간도로 이주해 이 선언서를 입수한 뒤 1920년대 초 독립자금 영수증과 함께 벽지 속에 숨겨 놓았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야 다시 꺼낼 수 있었다고 한다. 네, 벽지 속에다 숨겨 놓았다. 이 1920년대 한참 일제시대
그 벽지 속에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가 끝난 뒤에야 다시 이걸 꺼내서 이렇게 이제는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 소장하고 있던 중국 연길에 있던 그 조선동포 아들이죠. 아버지는 이제 사망했고 그 아들이 한국에 이 선언서가 필요한 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양도하겠다 하면서 이 선언서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서학자 김영갑 상임이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조선일보에 보도했던 내용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3.1 운동에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와는 다르게 바로 그 전에 발표되었던 이 대한독립선언서, 요번은 이 조선이라는 말보다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상당히 정말 혈전과 같은 무력 저항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이 28 독립선언서라든가 어쨌든 이 중국 한참 일제 그 항일 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이제는 만주지역, 이 간도 지역에서 발표된 이 독립선언서하고 이 국내에서 이 발표된 독립선언서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왜 3.1 운동 이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대한이란 용어 대신 왜 조선이란 용어를 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조선독립 만세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가서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까지 흔드는 그렇게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제히 대한국호 말살작전, 한국 대신 조선으로 불러라. 중앙일보가 2017년 12월 17일자로 보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육군 대장인데 1910년 5월 30일 제3대 통감으로 임명이 되자 비밀리에 병합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7월 7일 21개 조의 병합 실행 방법 세목을 수립을 했다. 그래서 그 제1조가 뭐냐? 나라의 명칭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을 개칭해서 조선으로 할 거. 이 방침부터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병탄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일제는 대한이라는 국호부터 말살하려고 나선 것이다. 한국 강점이 완료되는 1910년 8월 29일 직후 9월 2일에는 메이지 일항까지 나서서 짐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하는 권을 제거해 이에 공포케 하노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1대 총독이 된 데라우치는 이 전국 언론, 출판, 교육계와 사회 정치 단체에서 대한 말살 작전을 전개를 했다. 대한이라는 명칭을 단 신문과 잡지 단체는 대한을 떼거나, 그러니까 대령 이 대한 매일신보 하면은 대한을 떼고 매일신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꾸게 하거나, 그냥 대한신문은 한양신문, 또 이를 거부하게 되면은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런 겁니다. 이와 함께 일제는 한국사를 왜곡한 또 여러 역사 책들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뇌건의 이 조선사와 이렇게 출간된 이런 소식, 이런 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는데, 이제 고종이 1897년 이 조선을 전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또 태극기를 또 국기로 이렇게 정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 만방에 자주독립 국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1897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는 1895년도인가요? 그때가 이제는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승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제에 의해서 이제는 조선이 서서히 지배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기였고, 청나라나 또 어쨌든 그 러시아 이런 그 대치 속에 어쨌든 그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 그때는 상당히 뭐랄까요, 여러 면에 있어서 약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주독립의 국가인 대한제국을 좀 표방한 그런 천명하는 그런 나라가 근데 이제 1897년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뭐 이런 고종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히 여겼고 고종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905년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도 일본이 저는 승기를 잡으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저는 박탈을 해가지고 그게 일사늑역이라고 하고 1907년도에는 군대까지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1910년도에는 이렇게 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도 그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멸망된 거죠. 그게 이제 1910년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조선 중앙일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도 이렇게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이 제일 먼저 취한 게 뭐냐면은 대한제국의 대한, 이 한국이라는 말을 못 쓰게끔 하는 거. 다시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끔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일왕도 이 칙령을 반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조선에 대해서 일제 시기에 학자들이 조선의 역사, 조선사를 4권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지은 4권의 조선사, 네. 이란 합방소사, 한국의 병합과 국사, 그다음에 조선통사, 뭐 여기 일본 사람들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뭐 그까지 뭐 2조 500년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들 책 속에서는 고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구도 속에서 고종은 세상 물정이 어둡고 유약한 군주, 암약 군주로 존재감 자체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고종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우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요, 폄하한 그런 역사 기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명성황후와 대원군을 두각을 시켜서 서로 이 갈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기술을 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대한독립 만세라는 표어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의 목표는 이제 조선왕조의 부활이 아닌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국이 빠르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공식적인 표어로 택하여 대외에 선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에 한인, 애국단, 한국, 강북군 등 독립단체들이 사실상 모두 대한독립만세를 표어로 사용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2일 김희독립선언문 그리고 초창기에는 조선독립만세 뭐 이렇게 썼지만은 나중에는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됐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재외동포와 항일 독립운동서사 이 두 번째 탐구 시간으로 3.1 운동하고 독립선언문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이런 좀 역사적인 거를 이해를 할 때에 한국에서 우리 동포분들도 어쨌든 한국인과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이 또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심 대표 변장 김용표였습니다.